네, 투데이 핵심 전략으로 이 시간 바로 이어갑니다. 한국투자증권 이익브랜드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저 자체도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는 시각이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와서 드리는 말씀은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9월 달에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월은 6, 7, 8, 3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3개월 남아있는 거에서 끝에 몰려서 허겁지겁 금리를 겨우 내리는 것보다는 이왕 할 거 6월에 인하하는 게 낫겠다. 6월이 적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바꿔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채권 수익률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과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도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몇몇 가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이유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네. 저 개인적으로 걱정 굉장히 많이 되는 그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성찰을 하게 만드는 그림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수출액 기준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9%니까 11% 빠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빠지더라. 경쟁력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 환율 때문에 죽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엔화 때문에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적기 6월에 금리 인하를 실시하려는 압력 자체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데이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세히 한번 뜯어보죠. 네. 전년 여기 왜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랬네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액 기준으로 빠진 쪽에 유가 기반을 두고 있는 쪽들은 무시하고 지나가죠. 네. 이건 무시하고 지나가고 가전 여기가 선박입니다. 예. 가전 선박 그리고 여기가 철강 그리고 여기가 섬유 그리고 여기 자동차 뭐 이런 쪽입니다. 이 앞엔 디스플레이고요. 네. 그러면은 5월 수출 증가율 봤을 때 YOY로 빠진 쪽들 석유화학은 뭐 유가 때문에 제외한다 치더라도 자동차, 뭐 철강, 뭐 가전, 뭐 조선 뭐 이런 쪽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유난히 안 좋죠. 네. 이쪽이 유난히 안 좋고 시가총액 상단부 쪽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이쪽 주식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숨 좀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 니즈도 있는 상황이고 엔화 때문에 못 사겠어요. 뭐 엔화 약세의 지금 주된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물론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다시 꺾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엔화를 전혀 못 잡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원엔 재정 환율 입장으로 한번 보시죠. 어제 엔화가 조금 빠졌어요. 어제 쭉 소폭 강세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큰 폭으로 강세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원엔 재정 환율이 마이너스 폭이 깊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엔화를 못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당국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엔화는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니즈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이런 그림이 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있어요. 기준금리를 이미 하회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도 시각을 바꿔서 금리 인하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6월 달이 적기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실시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잘려 있는데요. 지금 수익률이 높아져 있는 쪽으로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더 높아질 거 아니냐, 더 쏠 거냐, 라는 의사결정과, 이 밑단은 제외가 됐습니다만, 네. 뭐 은행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IT, 뭐 자동차, 뭐 이런 밸류에이션 값이 낮은 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가치주가 부활하는 그림을 그릴 것이냐, 어느 쪽에 배팅할 거냐, 이 선택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봅니다. 눌려있는 쪽에서의 반등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좀 전에 조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도하게 높아져 있는 쪽은 단기적으로 조심하는 시각들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약간 편안하게 가자라는 논리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포커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눌려져 있는 쪽이 좀 보여지면 좋았을 텐데 화학이라든지 증권 쪽이 그쪽에 눌려져 있었죠. 네, 눌려있는 순서대로 불러드리면 네. 은행, 철강, 유틸리티, 조선, IT, 자동차, 에너지 뭐 이런 순입니다. 네, 자동차가 또 눈에 띄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큰 이슈가 있었죠. 현대차 무려 10%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오름세, 현대차는 1.4%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시장에서 메리스 관련주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현대차 관련주일 텐데 이 동향에 대해서 먼저 안수영 캐스터가 정리를 한 이후에 저희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다시금 들어보도록 하죠. 5월 판매 부진과 엔화 약세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주 어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3위였던 현대차가 10%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 밖에도 기아차가 마이너스 4%,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8%, 현대위아 12%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 어제 13만 8,50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2010년 8월 이후 14만 원대가 무너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과 비교했을 때는 반토막이 난 셈인데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오늘 장 초반 약보합권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름세를 보이면서 2%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위아도 소폭의 오름세입니다.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저 지속 상황 속에서 부진한 5월 판매가 겹치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6월 조업일수가 증가하면서 판매 역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등이 모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주가 역시 급락하고 있는 만큼 저가 매수세 역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미 중간 배당을 예고한 만큼 배당액을 높여서 어떻게든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신작 모멘텀 역시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최근 출시할 예정인 신차 크레타가 인도 소형 SUV 차량 시장을 공략하면서 굉장히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6월 중순 신형 투싼 판매가 기대가 되면서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사항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분명 많이 하락은 했죠. 저점인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이 중간 배당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부양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언제쯤 정말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도 제가 현대차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싸 보이는 건 누가 봐도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하락으로 쏠렸을 때 이거를 손가락을 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싼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빠지고 있는 와중에 계속 살 필요가 없어요. 오르기 시작할 때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속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ELS 너깅 관련돼서 아침서부터 참 맞아요. 얘기가 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ELS 너깅 이슈 터진 종목 치고요. 급등 안 한 종목 하나도 없었습니다. ELS 너깅 얘기 나왔을 때 주식들 말 그대로 박살 나는 거고 그 흐름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 그리고 있으면 빠질 때마다 사면 나중에 지쳐서 안 돼요. 올라가는 와중에 다 팔아버리거든요. 올라가는 시점에서 사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야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싸니까 빠질 때마다 계속 산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하방으로 쏠린 주식입니다. 쏠린 주식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지 대항하려고 해서는 다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제 시장 보면서 우려가 컸었던 게 사실이죠. 네. 수출주 현대차 중심으로 안 됐고요. 물론 수출주는 전혀 현대차만 유난히 안 좋고 다른 쪽들은 나름 괜찮았어요.
수출주 현대차 중심으로 안 좋고 내수 안 좋았고 예전엔 이렇게 거래소가 안 좋으면은 코스닥이라도 올랐는데 어제 코스닥도 안 됐고 뭐 중국 관련 뭐 이런 그동안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던 주식들도 안 좋았고 소위 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르스 관련주들이 뭐 일제히 상한가를 치면서 그렇죠. 시장이 한쪽으로 극하게 쏠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극하게 쏠려서 또 다 하한가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쪽에서 내가 기가 막히게 마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대선 때 안내비였죠. 네. 안내 몰라가는 거 뭐 지금 뭐 진원생명과 거래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딱 생각 두 가지입니다. 나는 망가지기 전에 팔고 나올 수 있을 거야. 또 하나는 나보다 비싼 가격에 분명히 누군가 사줄 거야. 그렇죠. 라는 네.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 뭐 다 똑같은 투자자들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이 닥치게 되면은 하는 사이에 팔지도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포커싱 하는 바에는 안 되는 시장에서 차라리 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전일 수급을 좀 분석해 보죠. 매도만 한번 네. 열어보면요. 야, 이 전반적으로 매도가 확산된 거 아니냐,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차 쪽에 네, 집중이 현대차가 어제 외국인 매도의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78억, 네. 100만 주 팔았거든요. 이렇게 파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쪽에서 한번 보게 되면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뭐 누가 봐도 자동차 섹터 매도거든요. 그 밑으로 매도가 두껍다? 뭐 이런 종목들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전일 그냥 자동차 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차익단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날짜가 잘렸네요. 네. 6월 어제 같은 경우에 비차익 거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1,285억 오히려 매수를 기록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시가총액 상단부 쪽에서 오히려 매수를 진행한 상태에서 예. 현대차 쪽으로 매도가 쏠려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라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매도가 확산됐다라는 시각보다는 현대차 쪽으로 매도가 집중되고 다른 시총 상위주들 쪽에서는 양호하게 시세가 유지됐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떨까요? 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오늘 뭐 금리 인하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금리 인하 할 것 같다. 뭐 이런데 은행주에 대해서 네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약간 언밸런스하죠. 예. 그런데 이게 마지막 금리 인하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오히려 마지막 금리 인하가 실시됐을 때 악재가 노출됐다. 이제는 선반영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각을 반영할 수 있으면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은행주가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어제도 은행주들 시세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차트 몇 개만 참고로 보여주시죠. 네. 금리 차하고 은행 주가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금리가 높으면요. 은행주 주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전년 대비해서 금리가 높을 때. 우리 지금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금리 인하를 실시하는 거지 곧바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차가 전년 대비 금리 차가 뭐 빠른 속도로 전년 대비 플러스로 올라올 거다. 이런 시각은 상당히 좀 넌센스일 수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지속해서 빠지던 금리차 부분에서 반전을 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낮은 금리단에서도 이자 이익을 커버하고 있다라는 거. 가계부채가 1,100조 시대입니다. 시장에서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이자는 떨어졌지만 수요가 늘었다. 그래서 수익성을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금통위에서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실시된 경우에는 은행주 포커싱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에도 증권주들 전통적으로 수혜를 입는 종목들 물론 올랐지만 피해를 입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랐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경우에 더 이상 추가 인하는 없을 것이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봐서 은행주들 접근을 해도 좋겠을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